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영어 알파벳으로 대문자로 더 바이러스, 절대 바이러스, 흔히 말하는 치트키죠. 인류를 그리고 우리 일상을 멈추게 만들고 굉장히 불편함을 넘어서 모두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리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치트키 같은 그 더 바이러스가 절대적인 군주 같은 바이러스가 평범한 그 중에 하나의 어바이러스, 소문자를 써가지고 어바이러스가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부가 얼마 전에요, 코로나 집단 면역에 대해서 11월까지 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미 여러 뉴스를 보다시피 의료계 일부에서는 집단 면역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또 정부의 일각에서는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기대, 희망찬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찬물을 끼얹는 그리고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자, 집단 면역이 가능한 것인가? 역사상 집단 면역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퇴출한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우두라는 법 아시죠? 예전에 그 제너라고 하는 그 독일의 학자가 소의 천연두 바이러스를 얻어서 사람에게 집어넣는 우리나라에도 그 우두 바이러스가 전파된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어떤 우두 바이러스가 타겟했던 천연두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지구상에서 첫 번째로 집단 면역을 통해서 퇴출됐던 대표적인 바이러스고요. 요즘 다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폴리오라고 불리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도 인류가 극복했던 정말 몇 안 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호흡기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 또는 한때 사스 같은 거, 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힘들게 했던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는 과연 그러면 지구상에서 멸종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백신이 개발되면서 집단 면역이 달성됐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해마다 겨울마다 인플루엔자 백신 맞았다는 것은 이런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던 바이러스 또 백신으로 대응했던 조차도 사실은 집단 면역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져요. 그러면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면 인류는 영원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굴레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전에 언급했던 인플루엔자, 흔히 말하는 독감 바이러스를 어떻게 인류가 대응해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스페인 독감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무려 1918년도부터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이고 또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적게는 10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이라고 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광범위한 시간과 광범위한 지역을 통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을 죽음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이 정말 첫 번째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스페인 독감,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사실 백신이 그 직후에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감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치명률인데요. 스페인 독감 당시에는 무려 3% 정도 되는 치명률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때만 해도 절대 바이러스, 더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오면서 지금은 국내에서는 치명률이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마다 이제 백신을 투여하고 보죠. 근데 0.1% 정도예요. 3%가 0.1%가 됐기 때문에 30분의 1 수준으로 치명률이 떨어진 겁니다. 자, 코로나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백신도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흔히 인플루엔자와 비교해서 R 값이라고 하는 전파력, 그것도 굉장히 컸지만 그러나 특별히 치명률이 이 미지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데 대략 지금까지 치명률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창기 때는 한 2~3%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적어도 국내에서는 한 1.5%까지 떨어졌어요. 여전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0.1%에 비해서 1.5%되는 어마어마한 약 15배 정도의 치명률이니까 지금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백신 투여가 되고 지금 벌써 75세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위험군에서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과연 얼마나 치명률이 떨어질 것인지를 한번 볼게요. 이 표는 좀 어려운 표지만 잠깐 좀 보면은요. 지금 현재 확진자를 연령대로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한 표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죠. 매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치명률, 연령대별로 누가 더 많이 죽는지를 단순히 연령만 가지고 구별했는데요. 10대부터 한 40대까지는 치명률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한 연령대별로 조금씩은 있지만 흔히 치명률이 50대까지, 59세까지만 해도 0.27%밖에 안 돼요. 그 밑에는 40대는 0.08%, 30대, 10대 거의 독감 수준의 치명률 0.1보다 일부 연령대에서는 10대부터 40대에서는 독감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정도 상황이었는데 문제는요. 60대 1.1%, 근데 70대는 5.9%, 무려 80세 이상은 18%나 돼요. 거의 19%나 되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별 치명률이 사실은 전체 치명률에 영향을 주고 특별히 특정 그룹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어떤 폐쇄된 곳에 면역 상태가 안 되는 곳에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백신이 지금 요양병원과 또 75세 이상, 조만간 65세. 그러면 백신이 투여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많은 뉴스에서요, 요양병원 사망자들이 확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써요. 잠깐 이 뉴스 보시면 서울 코로나 사망자 대폭 감소. 이게 2021년 4월 6일 한 달 전의 뉴스고요. 약 85% 정도가 확진자가 감소했고 더 중요한 것은요. 백신 효과는 단순히 바이러스 확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들어왔을 때 중증합병증, 그중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최고의 중증합병증으로 이완되는 것을 낮추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자, 비교해 볼게요. 독감 백신은요. 전 국민이 65세 이상은 다 맞죠. 근데 65세 이상 맞는 그 독감 바이러스 대개는 해마다 약 70% 정도의 국민들이 65세 이상은 이 필수 접종에 참여하는데요. 백신 접종의 효율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을 막는 그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해마다 백신이 워낙 변종이 빠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요. 50 내지 60% 정도밖에는 예방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백신조차도 65세 이상 사망자를 급격히 줄어들어서 한때는 스페인 독감처럼 굉장히 무서운 독감을 이제는 그냥 그저 그런 우리가 독감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 사회가 무서워하지는 않고요. 그냥 예방접종 맞으면 되지, 타미플루 치료받으면 되지 하는 정도 수준까지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요 65세 이상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어떤 특정 위험군에 백신을 다 투여하면은 전 국민이 맞지 않더라도 전 국민이 언제까지 맞을지는 가봐야겠지만 되게 11월까지로 예상되는데 대략 한 7월 정도 8월 정도에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독감 접종의 필수 접종과 같은 연령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요 앞서 더군다나 코로나 백신은요 효율성 즉 아스트라제네카조차도 90% 또는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메신저 RNA는 무려 95%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으면 독감 백신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지만 인류가 집중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더 좋은 백신이 나온 이 시점에서는 전 국민이 다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계산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급감해서요. 현재는 얼마일까요? 이미 벌써 75세 이상 맞은 4월 중순 정도의 데이터 잠깐 좀 보여드리면 되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보세요. 이 막대 여기 있는 그 면적 데이터는요. 면적 데이터는 확진자예요. 어떨 때는 뭐 1000명까지 유행해서 뭐 3차 대유행이다, 2차 대유행이다 이렇게 있었지만 저의 더 관심사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이에요. 치명률이 한때 이 빨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4%까지 그때는 이제 대구에서 갑자기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의료기관이 준비되지 않으면서 입원도 못하면서 죽어나가던 시기였어요. 4%까지 올라갔던 저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지난 1년 이상을 1.5%로 유지가 되다가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 2월 말 이후로 지금 현재 사망률이 1.5%에서 현재 0.5%까지 떨어졌어요.
전 국민이 백신 맞지 않고 이제 겨우 300만 명 정도 맞은 지금 시점에서는 0.5%예요. 그러면은 65세 이상 주로 사망하는 그 연령대가 대부분,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경우는 약 70% 이상이 백신을 맞게 되면은 기대하건대 여러 가지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0.2% 정도의 치명률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스페인 독감이 3% 전 국민, 전 세계를 공포하게 했던 치명률 3%에서 이제는 인플루엔자가 0.1%까지 떨어진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때는 3%, 4% 치명률 그리고 1.5%까지 지금 떨어졌지만 초기 백신 투여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맞지 않더라도 위험 요인들만 주로 맞는 7, 8월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0.2%까지 떨어지는 것을 저희는 기대를 해요. 자, 하고 싶은 얘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공포감이 더 사람들에게 위축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불신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요. 앞서 제 영상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백신에 대한 작용,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적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더 증상이 힘들었던 거 아닌 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자, 75세 이상은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가족, 본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전체 인구가 경험하는 사망률을 최대치로 낮추면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바로 더 바이러스를 그 중에 하나인 바이러스, 마치 우리가 호랑이는 쉽게 개인이 어떤 싸울 수도 없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지만 호랑이를 고양이 되게 만들어서 고양이 정도면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정도 만들면은 저는 바라건대 11월 달 이전에도 사망률만 0.2%로 낮춘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길고 긴 집단 면역이 달성돼서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물러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매년 그 바이러스는 약간의 변종을 생겨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을 무력화시킨다 할지라도 바라건대 0.12% 정도의 그런 낮은 사망률 정도의 흔한 바이러스를 만든다 그러면 인류가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이 공포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호랑이를 고양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쉽고 안전한 방식인 백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